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창업했어요. 그게 바로 그 파우치. 네, 곤돈 파우치 만들었던 페이퍼스라는 회사 만들어서 그 두 분은 그 전부터 이미 좀 알고 지냈던. 대학교 네, 사귀고 있던 2학년이고 제가 3학년일 때 네. 알게 돼서. 다르지만 네, 여긴 디자인, 전 산업공학과. 근데 디자인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3학년 수업인데 2학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4학년 돼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했는데 이제 돈이 벌리고 있으니까 그 전 사업으로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있고 더 키울 거다. 나 학교 그만둘래 이러는 거예요. 1년 남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한 학기 나왔는데. 빌 게이츠도 자퇴를 했고 마크 주커버그도 자퇴를 했고 스티브 잡스도 자퇴를 했다. 자퇴를 하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냥 성공한 근데 사람이 알고 보니 자퇴를 한 거지. 성공을 한 사람 자퇴를 한 거였어. 그래서 자퇴한다고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은 하신. 네네, 저 했어요. 그렇죠. 과제도 많이 도와주고. 근데 확실히 하나는 그거 같아요. 남들과 똑같이 하다가는 결국에 남들과 똑같이 되는 거 튀고 싶었던 거죠. 같아요. 그게 나예요. 왜냐면 그때 학점을 제가 3년 동안 다 치웠어요. 4학년짜리.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졸업장이 나오는데 네. 그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이 상황에 내가 자퇴를 한다면 기사에 나오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자퇴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창업하시니까 그런 정부 지원 사업도 하셔야겠네. 전 그것도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약간 시장에서 내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걸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그 선배들이나 이제 아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 내면은 그냥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타먹을까 좀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 그냥 다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약간 반대로 정부 지원 사업 따서 그 다음에 이걸 맞아, 뭐 맞아.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도 하는데 맞아. 좀 반대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 정부가 구입을 하지 않고도 이미 민간에서 나 고객이 한 명 있고 10명 있고 하면은 이걸 좀 늘려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금 지금 안 받고 미리 B2C, B2B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똑같이 겪었던 게 2015년에 페이커스 처음 할 때 자금이 너무 없으니까 네. 진짜 너무 가난하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노렸어요.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우리 안 된다. 근데 정부 지원 사업마다의 그 색깔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사회적인 거, 여기는 뭐 ICT,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취업이 잘 된다 이런 거 적어야 되고 지역마다 다르고 거기서 원하는 얘기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들을 우리 사업계획서에 써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에 맞게 각색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린 가죽 제품인데 여기에 AI를 넣어서 뭐 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컨설팅 업체도 그렇게 알려줘요. 거짓말을 쳐야 된다. 어차피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그걸로 내가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지 지원 사업 받을 때까지는 눈 딱 감고 거짓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걸 쓰다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CEO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방향성 없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흔들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지원 사업을 다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몇 달간 고생해서 넣었는데 떨어져.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다시 붕 뜨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고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우리 아무것도 이제 안 이제 써. 안 한다. 이러고. 하나도 안 쓸 거야. 우리 이제 시장에서 검증 받아야 돼. 완전 고객만 생각해서 사업이 좀 잘 됐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매출도 좀 잘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다 땄어요. 그날부터는. 그래서 본질 갖춰놓고 정부 지원 사업 하냐, 정부 지원 사업에 본질이 없이 정부 지원 사업을 따라다니냐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고 시간 낭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 기관, 예를 들어서 중기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데 그 중기부도 이 지원 사업으로 돈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청년이 우리한테, 중기부한테 어떤 지표를 줘야 돼요. 네. 그 지표의 KPI가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랑 고용이거든요. 근데 이 매출이랑 고용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사업한테 나오기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거고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곳에는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이랑 고용이. 그래서 중기부 입장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는 데에 돈을 더 주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을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카페 많이 했는데 안 되면은 취직해야 하는 뭐 다른 일 해야 하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오프라인 카페는 정리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생각한 것도 너무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인드 같은데 그게 진짜. 네, 그건 어떻게 생각을? 그게 테이크호스트도 하고 있었을 때 네. 제가 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밀크티 팔아보자 하고 카페를 시작했는데 테이크호스가 돈을 진짜 잘 벌고 있었고 네. 얘는 솔직히 처음 시작했으니까 미래가 좀 저는 안 하고 있었고 이게 좀 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자고 했는데 그냥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점점 이제 사람이 줄어들고 어려우니까 1년? 2년째였나? 아무튼 그럼 온라인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약간 뭐 가능성을 보시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온라인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계속 안 하고 싶다고. 하자. 이거 무조건 되니까 네. 이거 안 되면 그럼 그때 안 되면 내가 이거 다 처리할게.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였어요. 뭘 보시고 온라인은 그럼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워낙 오래 했고 네. 그때가 아마 2020년이었고 5년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봤을 때고 시장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내 눈에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수요는 보였거든요, 제 눈에. 그때 밀크티를 홈카페가 유행해가지고 아 2020년. 코로나 이제 막 이제 시작될 때쯤이어가지고 그 전부터 온라인을 준비하긴 했었는데 코로나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많이 서둘렀죠, 오히려. 코로나 끝나니까 사람들이 홈카페보다는 다시 그렇죠. 카페로 다시 갔다. 카페로 가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짠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심해질 때는 B2C의 매출이 계속 같이 올라가다가 네네. 코로나가 주춤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네. 지난 2년간. 네. 그때는 B2C 매출이 떨어졌어요. 대신 B2B 매출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똑같은 거예요. 네. 전체 매출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음. 비즈니스를 그래도 지금 한 7년, 8년 정도 해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흔들리는 사업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도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따로 짜놓고 주식이랑 비슷하게 네. 떨어질 때 다시 떨어져서 올라가는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은 전체 썸 했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비 올 때 우선 팔고 날씨 맑을 때 양산 팔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하셨구나. 10만 개 카페가 10,000원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느낌은 없고 그때 생각은 또 어떻게 되세요? 그게 이제 인브랜딩의 숙명인데 네. 인텔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인텔과 비슷한 업체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인텔이 인텔 인사이드 전략으로 다 잡아먹었어요. 네. 모든 컴퓨터에 인텔이 깔린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인텔이 있냐 없냐가 컴퓨터의 경쟁력이었는데 지금은 인텔은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인텔이 로고가 박혀 있다고 이 컴퓨터가 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현상이 어쩔 수 없는 인브랜딩의 숙명이기는 해요. 그게 시장을 독점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등급제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슐랭 가이드처럼 어떤 데는 골드, 여기는 카페를 우리가 추천하는 곳이고 다 우리 걸 쓰지만 여기는 꼭 가야 돼. 여기는 얘네보다는 관리는 좀 안 되는데 갈만해. 여기는 그냥 우리 거 쓰는 데야. 이런 식으로 카페를 등급으로 나눠서 우리 거를 사용하는 카페들의 어떤 차별성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근데 반대로 잘 되는 데만 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A가 있고 D가 있으면 사람들은 A를 더 선호를 할 거고 당연히 D를 안 하려고 하고 다들 A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시장인 거예요. 그 카페들의 퀄리티를 우리가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어떻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만월에 그렇죠. 만월에한테 A등급을 받기 위해서 D등급에 있는 애들이 인테리어도 고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 인테리어도 연관을 해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평가해주는 미슐랭 가이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월에 A 등급을 받은 가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만월에 지금 다른 어떤 밀크티나 상품을 개발해서 A 등급 카페에만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B 등급까지만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이런 건 좀 좋은 전략.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화가 되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진다면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냐면 만월에가 우리나라의 카페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주고 있구나 로 평가받을 수도. 커피를 여기 하면 되겠다.